월경이라고요? 월경은 우리 사회에서 드러내놓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어색한 주제입니다. 학생들의 월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2016년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에 결석한다. 혹은 운동화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한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학생들의 월경에 관한 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입니다. 이 깔창 생리대 사건은 월경이 단순히 여성이 매달 겪는 생리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월경은 빈곤과도 맞물려 있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권, 학습권, 더 나아가서는 인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월경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월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5, 6학년 여자 초등학생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경에 대한 태도 점수가 초경을 경험한 학생은 2.93점, 그렇지 않은 학생은 2.86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월경에 대한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중생의 경우는 어떨까요? 또 다른 연구에서 월경에 대한 태도가 1에서 7점으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중생의 월경 태도 점수를 측정한 결과 3.83점으로 나타났는데 따라서 여중생들도 마찬가지로 월경에 대해 긍정적이라기보단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월경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월경 전 증후군 증상을 심하게 느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월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불편한 월경 전 증후군이나 월경 증상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반면 우리 남학생들은 월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쉽게도 초중고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신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월경에 대한 지식은 19점 만점에 남자 대학생 10.85점, 여자 대학생은 15.17점으로 여학생에서 높았습니다. 월경에 대한 태도 점수는 남학생 55.49점, 여학생 58.87점으로 여학생이 높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월경에 대한 태도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흥미롭게도 월경을 하지 않는 남학생보다 월경을 하는 여학생이 월경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준다면 월경 전 증후군이나 불편한 월경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점은 월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월경은 단순히 숨겨야 하는 일이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월경은 단순히 아이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겪어야 할 현상도 아닙니다. 출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초경에서 폐경이 되기 전까지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뼈와 혈관, 심장, 근육 등 몸을 보호하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완경이 되는 갱년기가 오면 월경을 하는 동안 분비되었던 에스트로겐의 건강 보호 효과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월경이 부정적인 현상이 아님을 인식하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월경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통증을 줄여주는 것도 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생리통 약을 오래 먹으면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거나 의존성이 생긴다는 잘못된 속설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 심한 통증을 방치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생리통을 조절하는 다양한 약물이 존재합니다. 통증을 경감해주는 타이레놀과 같은 약이나 소염 진통제,
진경제 등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진통제를 적절히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성, 여성 두 성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성별이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 대학생의 3분의 2가 월경 출혈을 소변이나 대변처럼 참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남학생들이 월경에 대해 이해가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보건교육에서 월경에 관해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시 깔창생리대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깔창생리대는 월경이 빈곤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은 생리대 구입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월경 기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학습권과 건강권, 인권 차원의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받는다는 낙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사업이 실시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들은 월경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2017년 한 제조사 생리대의 유해물질 관련 이슈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후 식약처에서는 생리대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들어있기는 하나 기준치 내에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면 생리대나 월경컵 등 안전한 대안 생리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생리대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일회용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100% 유기농 면으로 만들어진 생리대를 선택하기도 하죠. 대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 생리대는 폐기되면 분해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때문에 다회용 면 생리대나 월경컵을 사용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을 위해 보다 안전한 생리용품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자, 월경이 단순히 여성이 매달 경험하는 생리적인 변화만은 아님을 아셨겠죠? 우리 모든 여성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월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